몽이, 쫑이, 꼬몽이의 이야기. 나와 같이 사는 동안 행복했니? 두 강아지의 다른 점. 쫑이는 벽지를 갉아먹거나 쭉 찢어놓거나 엄마 지갑에 돈을 훔치거나 엄마의 스케줄 수첩을 발기발기 찢는 등 종이에 많이 집착했고 장난감에도 집착했다. 몽이가 아빠한테 집착하고 유리나 쇠 같은 단단한 것을 물던 것과는 달랐다. 또 몽이는 참을성이 많고 기다리는 강아지였던 것에 비해서 쫑이는 참을성이 없고 아무데서나 걸레처럼 온몸을 비틀고 널브러져서 쩍벌남을 연출하곤 했다. 온 집안을 뒤져 이것저것 꺼내서 마루에 자신의 전리품들을 늘어놓는 것이 취미생활이었던 쫑이였기 때문에 쫑이가 온 이후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돌프와 풍뎅은 쓰레기통을 베란다 밖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몽이와 쫑이는 서로 의지하는 일이 많아졌다. 쫑이는 형아를 너무 좋아해서인지 형아를 늘 따라다니면서 으르렁대든 말든 형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곤 했다. 그러다 그 쩍벌난 자세를 주체하지 못하고 쫙 벌린 자세로 방석을 많이 차지해서 몽이는 심기가 불편한 얼굴을 하고는 방석 구석으로 밀려나 있기 일쑤였다. 그래도 둘이 있는 게 아주 싫지는 않은 듯했다. 풍뎅이 쫑이를 기다려주지 못했다면, 단지 몽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일로 쫑이를 돌려보냈다면 지금 어떤 변명을 하면서 자위하고 있었을까 생각한다. 역시 두 아이를 키우려면 많이 기다리고 지켜봐주는 게 좋은 일이다. 무조건 기다려주는 것이 답이다. 두 아이의 유혈 사태. 이빨이 있는 맹수들답게 1년에 한두 번씩은 둘은 꼭 거사를 치렀다. 평상시에는 순하디 순하고 천사 같기만 한 쫑이가 순간적으로 야수빙의 모드로 돌변하는데, 그러면 몽이 역시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들이받아버린다. 그럴 때면 풍뎅이나 돌프가 소리를 지르든 말든 아이를 때리든 말든 자제력을 잃은 두 마리 맹수들은 피를 보고 싸운다. 결국 물을 들이붓거나 빈 생수통으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그것도 안 되면 한 놈을 억지로 들어올려서 싸움을 말려야 한다. 들어올려져서 안긴 놈이나 안기지 못한 놈이나 덜 싸운 것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지 소리를 지르면서 안아올린 놈 내려놓고 가라고 한동안 법석을 떤다. 진정 타임이 오면 풍뎅은 둘을 야단치면서 소독약을 발라주는데 형이지만 몽이가 항상 지는 느낌이다. 날씬한 쫑이는 싸울 때 여유 있는 스텝으로 사뿐히 뛰어올라서 두 다리로 서서 형을 누른 자세로 싸움에 임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떡 벌어진 어깨를 자랑한다는 사자의 후예라고 해도 위에 올라타서 무는 놈을 당해내지는 못했다. 풍뎅과 돌프가 없을 때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싸운 직후 둘을 놓고 나갈 때 두 사람은 늘 불안불안했었다. 쫑이의 멀미와 여행 입문. 쫑이는 처음 차를 태웠을 때부터 멀미를 심하게 했다. 몽이는 처음 왔을 때부터 차에 익숙한 여행 체질이었는데 쫑이는 차를 타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멀미를 하는 건지 지나칠 정도로 호흡을 가쁘게 헥헥댔다. 풍뎅과 돌프는 그런 쫑이가 걱정이 돼서 틈틈이 운전을 쉬고 창을 열어주곤 했었다. 몽이는 차창 밖을 보는 일을 즐겼고 창이 열리든 차문이 열리든 언제든 뛰어나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창문을 열 때조차 주의를 해야 했다. 창으로 몸을 한껏 내밀고 바람을 느끼던 강아지가 주인의 부주의로 차창 밖으로 떨어졌는데 뒤따라오던 트럭이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급제동을 하기엔 너무 거리가 짧아 그대로 들이받아서 즉사했더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겁을 내던 풍뎅은 몽이가 떨어질까봐 창문을 반만 열고 몽이를 꼭 안고 웃지 못할 자세를 취하곤 했다. 반면 쫑이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엄마 무릎을 파고들어 앉아서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몽이는 바다를 참 좋아했다. 그래서 네 식구는 바다로 여행을 많이 했다. 음식도 맛있고 인심도 좋은 속초가 그들의 주 여행지였다. 바다에 도착하면 몽이는 신나게 모래밭을 밟고 뛰어다니며 바다 안을 궁금해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곤 했다. 하지만 쫑이는 바다에 무서운 무언가가 있는 모양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터덜터덜 걷다가 안아달라고 조르기를 반복했다. 같이 살수록 두 아이의 다른 점이 두드러지고 그걸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게 돌프와 풍뎅의 즐거움 중에 하나였다. 또 다른 취미가 생겼다. 가을이 오면 꼭 떨어진 나뭇잎을 입에 물고 다닌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풍뎅은 일부러 낙엽이 많은 대로
몽이를 데리고 가곤 했다. 몽이는 조금 긴 풀도 좋아했다. 자기의 다리 길이만큼의 풀숲을 보면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몽이는 눈도 좋아했다.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곳만 가면 뛰어다니고 눈을 먹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늘 확실하게 표현하던 몽이었다. 돌프와 풍뎅의 뻘짓 세 번째. 이전에 있었던 캠핑 사건이나 정동진 찍기만 하고 돌아왔던 일들과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다. 바다로 나갔다 오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도시락을 싸서 한강 둔치로 나가기로 했던 날, 풍뎅은 둔치에 도착하자마자 돌프가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는 것을 보고 물었다. 뭐야? 텐트. 헉! 이건 또 언제 샀어? 저번에 주문했지. 이건 아주 쉬워. 원터치로 펴지거든. 전에 하도 폈는데 고생을 해서 다시 주문했어. 눈을 흘기는 풍뎅에게 돌프는 들뜰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신기하게 바닥에 놓고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텐트가 펴졌다. 네 식구는 싸간 음식을 먹고 산책을 하고 놀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펴기 쉽다는 텐트를 바닥에 던지다시피 해서 펴는 법만 알았지 접는 법은 몰랐던 것이다. 폈던 방향의 반대로 아무리 접어도 텐트가 접히기는커녕 둘을 비웃듯이 옆으로 튕겨져 나갔다. 결국 둘은 차에 실을 수 없는 텐트를 단 한 번 쓰고 한강 둔치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제주 여행에서 생긴 일. 몽이의 생일은 1월이다. 생일 축하 여행을 속초로 정했다. 눈이 오고 있었다. 눈은 밤새도록 내렸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몽이와 쫑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쫑이는 늘 그랬듯 엄마만 찾고 별 반응이 없는데 반해 몽이는 그 눈을 만끽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온통 하얀 세상. 그 속에서 몽이는 눈과 하나가 됐다. 몽이에게 좋은 추억을 준 것 같아 뿌듯했던 돌프와 풍뎅은 아이들에게 제주도를 보여주자는 생각에 다다랐다. 한다면 꼭 하고야만은 현실 감각 없는 부부는 그해 여름 드디어 제주도 여행을 감행하게 이른다. 아이들의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물칸에 실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둘은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극한 상황에 있게 되면 물고 싸울 수도 있어서 각각 다른 케이지에 담아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둘을 따로 실었다. 그래도 몽이는 의젓하게 맏형답게 조금만 참아 몽아, 1시간만 참으면 돼 라는 말에 집중하고 듣는 신용을 했는데 난생 처음 혼자 있게 된 쫑이는 불안한 얼굴로 케이지 안에서 칭얼대기 시작했다. 애써 1시간만 참자는 생각을 하고 제주공항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순간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 케이지에 피가.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입을 떡 벌렸다. 애초 약속과 달리 게린이들은 사람이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아가들은 화물칸에 여행 가방들과 같이 빙빙 돌면서 짐짝처럼 나왔다. 그것부터 속이 상했다. 그런데 케이지에 가까이 간 순간 풍뎅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쫑이의 케이지가 온통 피범벅이었던 것. 장난답게 참을성이 많았던 몽이는 엄마의 기다려, 금방 만나니까 라는 말을 듣고 기다려주었지만 태어나서 처음 혼자 케이지에 갇히고 춥고 어두운 곳에 있었던 쫑이는 케이지 문을 사력을 다해 긁은 모양이었다. 케이지는 피투성이고 발톱은 덜렁거렸다. 돌프는 멋있은 표정으로 망연자실 서 있고 풍뎅은 비명을 지르며 울고 침착한 몽이 이모 역시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한동안 입술만 깨물었다.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이 더 문제였다. 렌트한 차가 나오자마자 동물병원을 찾았다. 항생제 주사를 맞게 하고 소독하고 붕대도 감고 그때부터 풍뎅과 잠시라도 안 떨어지려는 쫑이를 여행 내내 안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발톱이나 상처에 균이 들어갈까봐 걱정돼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낯선 애견 펜션에서도 몽이는 적응을 잘해줘서 쫑이를 안고 다니는 불편함 외에는 그나마 잘 즐긴 여행이었다. 우도에 도착했다. 우도에도 선착장 근처에 몇 마리의 강아지가 있었다. 그들은 배를 보고 꼬리를 흔들면서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어떤 몹쓸 인간들이 여기까지 와서 버리고 갔나 보다.
인간들이 제일 나쁘다. 무사히 제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풍뎅과 돌프는 쫑이를 붕대로 칭칭 감을 수밖에 없었다. 긁을 수 있는 아빠를 붕대로 감아 뺄 수 없게 몸통과 연결하는 부선을 떨고 나서야 비행기에 실었고 특별히 부탁했다. 사람이 직접 데리고 와달라고. 화물칸으로 또 실려 나오면 못 참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다짐을 바꿔서야 비행기를 탔다. 다행히 직원이 직접 케이지를 들고 나왔다. 쫑이는 붕대를 풀지 못하고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사고는 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제주 여행 이후 돌프와 풍뎅은 아가들과 비행기 타는 여행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했다. 몽아,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 어딨어? 몽아,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디 갔어? 몽아,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몽아, 아빠 어딨어? 응?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 어디 갔어, 몽아?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렸어, 몽아? 몽아,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아빠 어디 있어? 거기 아니야, 몽아. 거기 없어. 아빠 어디 있어? 몽이 아빠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귀여워 죽겠어.